안녕하세요, 짐꾸렁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의 생존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 분들한테 생존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드리면 되게 신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느꼈고, 온라인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생존 가방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북한이 도발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은 북한이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밀가루, 국수, 부탄가스, 라면, 심지어는 양초. 언젠가부터는 어차피 현대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일 텐데 도망갈 새도 없이 깨꼬닥이겠지라는 무기력하게 보내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래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어쩌면 나도 피난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피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 그러던 와중에 우리의 핸드폰은 저희 생각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저에게 추천 상품이 떴습니다. 바로 전투식량이었는데요. 그 전투식량부터 저의 생존 가방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다트렉스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미군 전투식량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유는 안에 네모난 블럭이 12개가 들어있어요. 한 블럭당 200칼로리고요. 그게 12개가 있어서 총 2400칼로리입니다. 한 사람이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칼로리라고 하고요. 다이제 쿠키 부분 같은 맛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단단할 줄 알았지만 잘 부스러져요. 먹으면 되게 든든해서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산 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 제품을 2025년 6월에 구매를 했어요. 2025년 5월에 만들어진 제품이 도착을 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무려 5년, 2030년 5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주일은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했고요. 참치캔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럭키비키한 게 참치캔이 2030년까지예요. 유통기한이 비슷해서 먹는 것을 관리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먹는 건 이걸로 끝입니다. 보시면 이 참치캔 2개랑 약간 부피감이 좀 비슷해요. 무게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참치캔에 비해 요게 3일치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완전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는 요걸로 끝입니다. 이 다트레스를 받아보고 나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먹는 것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생존 가방을 한번 제대로 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건지 설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저 외딴 산에 가서 숨어 사는 걸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집 안에서 버티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일단 저는 대피소 상황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또는 지방으로 피난 가는 거, 요 2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짐은 대피소용 생존 가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대피소까지 가서 대피소에서 지낼 때 필요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생존 가방을 꾸리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피소에서도 2가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전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2가지 상황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품목들 중에서는 물을 쓸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물을 쓸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전기를 쓰거나 전기를 못 쓰거나 하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트렉스 이후에 어떤 물건들 꾸리게 됐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기 제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여유가 된다면 라면 한두 봉, 세네 봉 챙길 수도 있잖아요. 라면만 있으면 뽀개 먹어야 되니까 끓여서 먹으면 식사가 되잖아요. 이소가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토 윈드마스터 버너예요.
이건 백패킹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서 저는 생존 가방에 넣어두고 백패킹 할 때는 꺼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생존 가방에 보관해도 충분히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냄비를 올려서 사용을 하면 돼요. 결착하고 밸브 열고 타각타각 해서 불 피워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 라면 몇 봉은 충분히 먹겠죠? 이렇게. 그리고 라면 먹을 때 젓가락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젓가락을 다 말아 넣었어요. 제 벌크로 된 게 집에 있어서 한 뭉탱이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빨아 쓸 수 있는 행주를 휴지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냄비가 굉장히 부피가 커요. 그래서 얘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피난 상황이 겨울이라면 체온 유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생존에 있어서. 그럴 때는 텀블러에 따뜻한 물 넣어두고 마시면 체온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거야말로 생존에 되게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될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라면까지 끓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에어매트를 준비를 했어요. 빨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뒤에 적혀 있는데 빨대를 구멍에 넣어서 불어 넣어서 이렇게 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이 재난용품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일본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고, 이건 제품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2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일회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따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세트로 준비한 물건도 있어요. 일단 은박 판초 우입니다. 이게 겉면이고 이 그림과 달리 안쪽 면이 은박으로 되어 있어서 체온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은박 담요인데요. 친낭형 은박 담요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에어매트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춥다. 이 판초위를 입고 여기에 눕고 에어매트째로 은박 침낭에 감싸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세트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사이즈 맞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 봐요. 그리고 여기에 깨알같이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샤워 타월이 있어요. 이거 백패킹 하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물티슈처럼 닦으면 되는데 이제 대피소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겠죠. 물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상관없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샤워할 정도의 형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장 챙겼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떡지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물 없이 쓰는 샴푸입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이 되게 좋길래 준비를 해봤고, 이건 지금 비닐 포장된 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왠지 뜯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유통기한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그냥 이대로 보관만 해보려고요.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사서 쓸까 봐요. 그리고 구강 청결을 위해 칫솔과 치약이 있습니다. 이 칫솔과 치약은 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쓸 거예요. 치석이 생기고 잇몸이 아프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니까요.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생수는 좀 생겼으니까 양치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그린이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가그린 하고 나서 헹궈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쉽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치를 하고 가그린으로 한 모금 헹궈요. 그 다음에 물로 또 한 모금 헹궈요. 이렇게 하면 최대한 알뜰살뜰 물을 아끼면서 구강 청결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치주염이 좀 자주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잇몸 치료도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편인데 처방해 주셔서 사용을 해봤더니 너무 좋았던 제품이 헥사메딘이에요. 이건 가글약이죠. 얘가 소독 살균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걱정될 때는 이걸로 헹궈서 입안을 관리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에 이건 비상약으로 하나 챙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헥사메딘은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서 더 좋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탐폰 몇 개, 생리대 중형
오버나이트 5개, 페미닌 티슈 3개,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손톱깎이에요. 여행 갈 때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물건 같아요. 이게 있으면 은근히 줄 같은 거 자를 때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작은 손톱깎이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사서 생존 가방용 전용으로 쟁여놓는 겁니다. 두루마리 휴지, 혹시 물에 묻거나 하면 낭패니까 지퍼백에 한번 넣어서, 그 다음에 물티슈랑 소독 티슈, 이거 필수품. 우리가 화장실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장실을 상상컨대 저희 집에서 대피를 한다면 지하철역 대피소가 해당되더라고요. 물론 화장실이 있지만 대피되는 그 상황이 상하수도가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변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로 된 변기가 있고, 이게 지금 3회용이잖아요. 이 종이는 3회 동안 쓰는 것 같아요. 재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씌우는 비닐이라든지 거기에 뿌려주는 약품만 1회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서 보시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화장실을 쓸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꼭 이를 봐야 할 테니까 매우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있어요. 집에서 쓰던 되게 허름한 양말이고 버릴까 말까 한 낡은 양말인데요. 겨울이 문제잖아요. 발 시려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도톰한 양말 한 벌을 가방 안에 묵혀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양말 하나 챙겨둡니다. 그리고 랜턴과 불빛 관련해서 양초는 꼭 들어가겠지 싶잖아요. 밀랍초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좋은 순수 밀랍초거든요. 제가 이걸 집에서도 초를 한 번씩 쓰기 때문에 또 세트로 되는 제품을 집에서도 써야지 하고, 그 중에 한 캔은 제 생존 가방에 묵혀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썩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불을 켜려면 라이터랑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랜턴도 필요할 거예요.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열어서 건전지를 넣는 제품이고, 건전지 AAA 3개를 넣어서 이렇게 닫아주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고리가 있어서 고리로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켜면 불이 이렇게 되는 제품입니다. 건전지를 준비할 땐 이렇게 포장된 채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포장된 건전지 3개를 넣을 거고요. 2가지가 더 있어요. 손전등이고요. 안에 이미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대피 상황이 저녁이고 전기가 끊긴 상황이라면 안 보여서 길을 찾아갈 순 없잖아요. 필수품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대피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헤드랜턴이 있으면 좋죠. 헤드랜턴도 AA가 3개가 들어가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빛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불이 이제 빨간색 불도 나와서 마치 안개등처럼 서로를 식별할 때 좋달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보시면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램프예요.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램프 부분이 아주 귀엽게 있어요. 이 부분으로 발광을 한다는 건데요. 아랫부분에 뜯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뜯었어요. 끝에 물을 살짝 묻히는 거거든요. 제가 마시던 커피에 물이 묻어도 이게 작동이 되려나?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에 물이 좀 묻었거든요. 요걸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살짝 담가볼게요. 저 물 너무 적게 가져왔나봐요. 물이 담기지 않아. 켜진다. 켜졌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은은하게 발광이 되는 모습을. 근데 너무 슬프게도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렇게 몇 시간이 지속된다고 설명서에서 보았어요. 그럼 깜깜한 순간에 이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볼게요.
은은한 조명 하나 남겨놓고 불을 꺼봤거든요. 요 정도의 불빛입니다, 여러분. 어머 세상에, 너무나 약해요.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엄청 깜깜한 데서는 이 정도면 간접 조명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아주 어두운 텐트 안에서는 좀 의시가 될 법한 불빛이려나 싶은데, 망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워낙에 신기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불이 켜지면 몇 시간 지속된대요. 그러다가 꺼지고 물을 다시 묻히면 또 몇 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본 물건인데, 가볍고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불빛이 필요해서 산 거라면 불빛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약한데요. 이거 어디다 써먹죠? 코앞에 들이밀면 책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이 정도면 어디다 써먹으란 말인가? 책이 있다, 책이 있다, 책이 있다, 책이 있으면 이 정도? 뭐야 여러분, 요거 책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이렇게 비추면서 읽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어두운 곳을 비춰서 길을 가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어두운 곳에서 비추면서 책을 읽겠다, 글씨를 읽겠다, 약간 이런 정도라면은 오, 나름 한 요 정도 해도 빛은 보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큰 랜턴을 비추면 책을 읽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너무 밝아서. 근데 이건 오히려 책 읽기 아주 적합하다. 자, 이건 책 읽기 전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디오예요. 생존 가방 품목 중에 아주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라디오 써보셨나요? 이렇게 감도 좋아지게 안테나도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 라디오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가 발전 라디오예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전기를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모아서 랜턴을 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랜턴은 이렇게 기본 랜턴 모드도 되지만 소리가 나고 깜빡깜빡 불도 켜지고 두 개가 다 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태양열 충전, 그리고 건전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AAA예요. AAA 건전지를 여러 개 준비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당연히 AM, FM 다 되지만 제가 집에서 사용해 보니까 FM이 훨씬 또렷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면 FM이 잘 안 잡히고 AM이 더 잘 나올지 모르겠으나, 통신이 마비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라디오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이 제품이 더더욱 좋은 이유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요. 아까 자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기를 모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모로 아주 필수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샀어요. 생존 가방을 완성하는 마스터피스 같은 제품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화재 대피 손수건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거는 가방에 제일 바깥쪽에 넣어놓고 집에 화재가 났을 때도 꺼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건에 물을 묻혀서 기관지를 막고 대피를 하라고 배우잖아요. 이건 이 제품 안에 액체가 머금어져 있어서 그냥 뜯어서 바로 입 막고 코 막고 대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하철역에도 생수, 수건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은 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집에 이런 보안경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생존 가방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에겐 이런 마스크가 집에 있었어요. 코로나 유행하기 막 시작할 때 마스크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거 아시죠? 제가 그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짐꾸러기 담게 이거는 옆에 필터가 달려있고 필터를 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방진, 방독, 유기, 화합물, 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화학전이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품이야말로 생존 가방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인 것 같아서 생존 가방으로 옮겨서 쟁여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덕트 테이프, 이런 노끈, 이거 집에 있는 건데 되게 가볍거든요. 이런 물건이야말로 구석에 또 박혀있는 채로 한 번씩 꺼내 쓰는 거기 때문에 생존 가방에 두고 한 번씩 꺼내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바깥 생활할 때 이런 장갑은 필수예요. 한 벌 준비를 했어요. 이건 방수 포스트잇입니다. 이게 여러 색깔이 한 세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일부 남은 색이 있어서 아예 통째로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통신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행끼리도 이런 메모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고요. 이런 매직이랑 방수 포스트잇 하나 준비해두면 아주 요긴할 것 같아요. 포스트잇의 약간 장점이나 단점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붙는 게 싫으면 이렇게 두 장을 떼서 맞붙여가지고 메모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덕트 테이프로 착 붙여서 착 붙이면 아주 일반 메모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워터저그를 준비했어요. 캠핑 다닐 때 쓰는 거거든요. 아래쪽 이렇게 넓어서 물을 가득 넣으면 이렇게 자립이 딱 되는 그런 워터저그예요. 얘가 10리터가 들어가요. 이런 노즐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쓰면 물을 이렇게 또르륵 수도꼭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처음에 상상할 때 대피소에 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다, 변수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피소를 떠날 때 집에서 물을 채워서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 대피소에 물이 끊기기 전에 물을 미리 떠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물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제품을 하나 챙겨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장용 비상약품입니다. 이런 붕대, 거즈붕대 아니고 거즈붕대, 식염포도당, 그리고 이런 테이프, 이 테이프랑요, 이런 거즈 잘라서 쓰거나 하면 대형 상처 밴드 만들 수 있어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포비돈, 그리고 바세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번실드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화기를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화기를 빼주는 하이드로 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되게 평도 좋아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 쓸 수 있게 사서 일부는 집에다 두고요. 그리고 일부는 재난 가방에다가 챙겨 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생존 가방 안에 저장해둘 비상 약품들이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이거는 위생 장갑이랑 지퍼백 몇 개 들어있는데요. 위생 장갑 이렇게 한 뭉탱이 잡아서 좀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도 한 분지 5분? 지금 걱정되는 거는 불었던 쪽에 좀 습기가 찼어요. 제 입김이겠죠? 굉장히 찝찝합니다. 이걸 다시 공기를 빼서 넣어놔야 되는데, 여기에 판초 오일을 입고 누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별 궁금한 건 없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해서, 이 침낭형 담요가 너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안에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은박스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펴가지고, 여러분 생각보다 무진장 길어요. 이게 매트보다 거의 길이가 더 길 것 같은데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담요에 매트를 넣어주면 쭉 들어갈 것 같아요. 쭉 매트 침낭이요. 이렇게 길이감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살짝 걷고 눕겠죠? 그다음에 저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 베개로 쓰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판초 우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머리 끝까지 거의 잠겨요. 그리고 생각보다 훅 들어갑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남은 걸 봐서는 들어가도 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터질까봐 겁나는데 터지진 않겠지.
부분. 머리 끝까지 들어가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접어서 베개까지. 아, 완벽스.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길이가 넉넉해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80 넘어가면 접어서 베개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얘를 덮으면 조금 더워요. 이거 생각보다 음박 담요 효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침낭형이라서 빈틈이 없으니까 바람구멍이 없어서 보온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침낭이나 담요를 챙긴다면 담요를 안에 덮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바닥 부분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21,000원 값어치를 해요. 제가 쓰는 캠핑용 자총 매트보다 더 편한 것 같이 느껴져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비닐이고 이 은박 담요고 둘 다 약간 좀 손상이 약할 것 같으니까 어디 찢어지거나 하지 않게 좀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잘만 쓰면 여기에서 며칠 밤 자는 거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제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빠뜨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감기라든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비누랑 손 세정제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더 좋겠는 게, 여러분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사실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쓰고 있지만 한번 외워보라고 하면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서 연락처라든지 주소를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를 증명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권용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들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김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내가 평소에 병원 방문해서 치료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치료 기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그리고 가족사진, 가족들의 연락처 주소를 적은 메모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치료 기록들까지 준비해 놓으면 아주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이지만 가방에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바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예요. 생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정정화 같은 상황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생수를 늘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하거든요. 필요한 순간이 오면 생수를 당시에 바로 챙겨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생수는 당시에 준비해야 될 물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약품들은 저장용 비상약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들이라든지 연고, 데일밴드, 소독약 등등은 대부분 약장에 넣어놓고 쓰거나 구급상자에 넣어놓고 쓰실 거예요. 약은 충분히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장에 있는 약들을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 쓸어 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당시에 챙겨야 할 물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기와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가방에 미리 준비해 놓기에는 방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평소에 충전해 놓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당시에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는 걸 위주로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김에 충전 케이블과 여유가 된다면 멀티탭까지 뽑아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약품들과 보조 배터리 및 충전 케이블, 멀티탭 같은 것들은 에코백 하나에 와르르 담아서 떠나려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생존 가방 리스트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마도 이 가방은 준비해두면 1년, 2년, 3년 어쩌면 앞으로도 쭉 쓸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처럼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가방을 준비해 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준비한 가방을 가지고 대피소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을 멈추고 더 이상 불안한 생각을 확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불안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리스트를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엔 다른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러 올게요.